안녕하세요. 즐거운 수가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40번째 백농어입니다. 화이트 씨베스. 뭐 적절하게 번역된 거로 보이죠? 생긴 거는 농어랑 좀 다르게 좀 길쭉하죠? 학명부터 보겠습니다. 학명은 아트락토시언 노빌리스고, 따뜻한 물에 14길, 14길이니까 뭐 6피트 한 길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팬텀인데, 한 길이 한국말로는 한 사람 키고 영어로는 팬텀이고, 6피트니까 1.8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8 곱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100, 한 20, 한 20m 정도? 20에서 30m 정도 되겠네요. 수심. 별로 깊지 않죠? 다시마 숲에서 때로 서식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륙붕이 200m, 수심 200m까지고 200m 넘으면은 햇볕이 더 이상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다시마라든지 이런 해초들은 광, 그 뭐죠? 그 대륙붕보다 더 깊은 그런 쪽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해초를 먹는 물고기들도 해초에서 멀리서 살질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먹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육식성이죠. 그런 것들도 그 초식 물고기 근처에서 살기 때문에 심해. 그러니까 대륙붕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별로 뭐라 그러나요? 생선 밀도가 희박합니다. 인구 밀도하고 생선 밀도하고 대충 비교해서 만들어 봤는데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역은 동태서양의 알래스카에서 칠레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화면에는 캘리포니아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근처에 제일 많아요. 하지만 밑에 칠레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죠? 이게 아까 그 농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농어가 아니고 민어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어로 번역을 할까 했는데 예전에 민어과에 백민어로 번역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민어를 못하고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화이트 씨베스, 그러면 백농어가 되죠. 백농어로 그대로 했고요. 양지동목에 속해 있습니다. 통명은 카탈리나 살몬, 그리고 화이트 커비나 블랑카, 화이트 윅피쉬, 킹 크로커인데, 크로커가 민어과에 있는 게 크로커죠. 그리고 코비나도 크로커 중에 하나고, 그래서 화이트 코비나 블랑카 자체가 하얗다는 뜻이죠. 카사블랑카가 어, 흰 집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코비나 블랑카도 흰 민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번역을 해보면. 그래서 이 통명으로 보면은 민어, 백민어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카탈리나는 이게 왜 여기서 또 살몬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긴 농어보다는 살몬에 좀 가깝죠. 길이는 1.5m까지 자라고요. 하지만 평균은 그 절반 정도고, 무게는 7파운드, 그러니까 3.5kg까지 크는데, 아니 그게 평균인데, 뭐 많이 크는 놈은 93파운드니까 거의 뭐 50kg 가까이까지 자라죠. 민어들을 팔려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걸 보니까 예전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영화 뭐였더라? 어, 그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죠. 독립 영웅 중에 하나인 어, 그 브레이브하트. 예, 브레이브하트에 보면은 어린 그 주인공이 어디 마을 사람들 모인데 나중에 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영국군한테 잡혀가지고 죽여서,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이 목이 매달린 그 집회 장소에서, 뭐 공동회관이겠죠, 마을회관이나 뭐 그런데 있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생선도 어찌 보면 죽은 생선을 갖다 이렇게 매놓은 거니까 비슷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는 풀을 먹고,
그리고 호랑이는 토끼를 먹고 우리는 호랑이나 토끼나 아니면 뭐 풀 같은 걸 먹죠. 물론 호랑이가 우리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그 뭐죠? 채식주의자도 있긴 한데 채식주의자나 육식주의자나 아니면 뭐 잡식주의자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다른 생명이 그 생명을 어 먹이사슬에 바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 예외는 딱 하나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죠.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어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죠. 최초에 있는 지구의 최초의 영역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꿔주는, 그 우주 에너지를 지구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식물이고, 식물로부터 동물, 동물에서부터 다시 미생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을 먹어요. 인간도 뭐 최상의 먹이 피라미드 최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인간도 죽고 그리고 분해됩니다. 미생물이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화해서 죽더라도 결국은 땅에 묻히고 땅에 묻히면 박테리아들이 우리를 먹죠. 그리고 그 우리를 먹은 박테리아가 다시 식물에 적합한 성분으로 배출을 하고, 그리고 그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해된 탄소나 질소 같은 거를 다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콩 단백질 같이 식물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시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어떤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제가 어제 그 처형 단장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 신라 말기에 아주 그 혼란한 사회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육두품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에 성골이나 진골 때문에 막혀 가지고 어 더 출세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나 뭐 이런 데 가서 최천이 급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어찌 보면 더 큰 사회에서 어 뭐랄까 출세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출세라는 것도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처형은 진골이었다고 합니다. 뭐 왕의 7 아들 중에 막내였다 그러니까 진골이겠죠. 성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처형 같은 경우는 결국 뺏기죠, 자기 아내를. 어쨌든 그 처형이 하려고 했던 거는 진골이라는 그런 좋은 최치원보다 육두품인 최치원보다 더 높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헌거왕이었는데 신라 말기였죠. 그때는 반란이 많았어요. 반란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권위가 없었거든요. 권위가 없던 이유는 임금이 자기 자신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저기 처형의 부하잖아요. 어쨌든 왕하고 왕이 아닌 사람이니까 남의 아내를 뺏고 남의 재산을 수탈하고, 물론 지금도 세금을 내죠. 하지만 그때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신라 왕조 말기에 그런 만큼 혼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뭐 4.19 전에는 세금 제대로 내 가지고는 살아남는 그런 회사가 없을 정도로 그러기도 했죠. 그래서 제3 공화국이 생기기도 했던 거고, 아니야, 제2 공화국이죠 그때는. 뭐 제2 공화국은 또 제3 공화국으로 몇 년 안 돼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자기만 자기 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안위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정권을 가지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정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려가 무너지고 후삼국이 나와서 그나마 그중 좀 나았던 고려가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대로예요. 마치 탄수하고 단백질이 질소가 그대로이면서 정권만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체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뭐 앉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뭐랄까 왕조만 바뀌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지금 김일성 왕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결국은 다른 왕조로 대치가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아무리 못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결국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권이 5년인가요? 5년 지나면 선거를 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 혁명이 일어나겠죠. 러시아 대혁명이나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처럼 영국도 영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명예혁명이 있었죠.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 백농어 실제로는 화이트 어, 크로커인데요. 화이트 크로커는 특징이 길쭉하고 약간 압축된 몸에 뾰족하고 평평한 머리가 그 몸 생김새입니다. 어, 입, 입이 크고 천장에 작은 이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걸 먹을 수 있겠죠. 아래턱이 위턱보다 좀 길고 등 푸른 생선이에요. 등이 푸르스름한 회색이고 등 푸르지는 않겠네요. 푸르스름한 회색이니까. 등은 회색이고 아래는 은색인데 반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점들이 쭉 보이죠? 치어는 세로 바가 있어요. 바는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줄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맛이 좋겠죠. 민어니까. 그래서 자망으로 인한 어획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쿼터로 해서 낚시나 뭐 이런 거로만 잡게 돼 있고 1등 지름에는 9개 가시, 2등 지름에는 2개의 가시와 연조, 뒷지름에는 2개의 가시와 연조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먹이는 갑각류나 멸치, 청어,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맛있는 것들을 잘 먹네요. 봄과 여름에 산란을 하고요. 겨울하고 봄에 산란하는 오징어 주위에 에,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오징어를 좋아해요. 대부분의 생선이 오징어를 먹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뼈가 없잖아요. 뼈가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뭐 연골이죠. 그래서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산란할 때는 모이겠죠. 이게 단성생식이 아니고 양성생식이니까 암컷과 수컷이 산란할 확률을 그걸 높이려면은 모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모이면은 어쨌든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산란이 수정될 확률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오징어는 겨울과 봄에 산란을 하는데 오징어가 먹이기 때문에 오징어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어, 산란한 오징어 주위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먹은 다음에는 지들도 산란해요. 봄과 여름에. 그래서 그때 낚시하는 게 인기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까 그 쿼터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8인치 이상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비교적 얕은 곳에서 살아있는 미끼, 뭐 오징어 같은 게 좋겠죠? 그런 거로 낚시를 하고 민어니까 민어회 좋죠? 그래서 회로 먹거나 일반적인 조리로 식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82번에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그 뭐죠? 그 브레이브 하트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른 인생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생물이든 뭐든 잘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